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수적천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물숫자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이 시간에 배우기 바랍니다. 예, 물숫자고, 요 적자는 물방울 적자입니다. 이게 물수변이니까 오른쪽은 이게 형성문자니까 이건 소리고, 물방울 적자. 이 천자는 구멍 뚫어질 천자 이렇게 됩니다. 위장에 빵꾸 난 것을 위에 천공 났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장천공이라든지 요 뚫을 천자입니다. 석은 돌석자입니다. 이 말은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돌에 구멍이 뚫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 하게 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이라도 계속 하면 많아진다. 즉 티끌 모아 태산 그 말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 또는 작은 것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커진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업을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앞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여러 걸 다 설명하셨지만 의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까, 내가 힘껏 일을 하는데 돈은 엉뚱한 놈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요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그렇다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앞에 두 가지가 해결되면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터득해 가고, 스폰서로부터 스폰서십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터득해 갑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6가지입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판단해서 여기서 합격을 해야, 그 사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합법성, 이게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냐.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도 사업 자체를 합법적으로 하는 회사냐 하는 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입니다.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영 능력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이에요. 제품의 경쟁력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선 아이템이 적절한 거냐 하는 것이고,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거냐 하는 문제예요. 네 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보상품은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따져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 비용 부담. 즉 회원이 될 때 진입비를 받느냐, 월간 유지비를 받느냐, 이거 지출하고 나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전입니다. 맨날 좋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비전이 있는 것이냐, 자신 말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걸 봐야 돼요. 따라서 이 6가지 기준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회사는 할 만한 회사입니다. 쥐가 직원이니까 그러겠지, 그렇지가 않고, 요 다단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요놈도 사기치는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서 강의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송리산에 가서도 듣고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분명히 고용 창출과 소득 분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제3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 이것이 매우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진행되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그걸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송리산에서 만약 내가 갑자기 안 보이면 이 회사가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떠나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터미가 초인류 기업을 지향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애터미 사람들이 초인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오해해. 그럼 초인류가 되려면 초인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머리가 초인류로 좋아야 되느냐? 그거 초인류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신사숙녀가 초인류예요. 그러면 수적천석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쌓으면 큰 것이 된다. 우리 속담에 낙수물이 대도를 뚫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 얘기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중국 송나라 때 나대경이라는 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항림옥로라는 책에 나오는데 송나라 때 장괴라는 사람이 고을 현령 사또로 부임하게 됩니다. 사또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사또로 부임했으면 요 관아에 먼저 순찰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찰을 도는데 어떤 하급 관리, 이걸 구시라치라고 그러는데 하급 관리가 창고에서 수령이 순찰을 돈다니까 불이 나게 튀어나왔어요. 새로 부임한 사또가 보니까 저놈이 뭔가 수상해. 창고에서 저놈이 왜 저렇게 불이 나게 나오는 거 하고 그놈을 잡아서 조사해 봤더니 동전 한 입을 상투에다 숨겨가지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이 동전을 어디서 났냐 했더니 창고에서 훔친 거야. 그래서 장괴라는 수령이 사또가 형제한테 명해가 저놈을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치라고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동전 한 입 훔친 놈이 사또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야 동전 한 푼 훔쳤다고 곤장을 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장괴라는 수령이 한 말이 요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입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1000일이면 1000입을 훔치는 거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도 돌을 뚫을 수 있듯이 이런 작은 과오를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큰 도둑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자기 작은 잘못이지만 너 이거 잘못했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곤장 몇 대로 끝날 것을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항의하다 목이 달아나 버려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반드시 아까 성공의 비법을 조상현 이 총장께서 다 말씀했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첫째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더라고. 간절함. 이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영, 부영, 세워라, 내워라, 연속극 볼 거 다 보고 요거 동창 만들어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성공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강한 의지죠. 목표가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조상현 총장이 부지런함 그랬어요. 부지런함. 이게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요 하루 24시간이 적다 하고 뛴 분들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뛴 분입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함 그랬어요. 정직함.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직함.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부지런한 몸놀림, 이게 몸공부, 몸놀림, 그리고 마음공부, 정직함. 요게 어우러지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채근담이라는 책에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채근담은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채근은 나물 뿌리를 씹는다. 그 말이에요. 나물 채자 뿌리 근자니까 나물 뿌리를 씹는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물 뿌리를 씹고 살아도 자기의 뜻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나물 뿌리를 씹듯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근잘근 씹어서 잘 이해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얘기거든요. 승거, 목단, 수적, 천석 여기 나오죠. 요것은 요 녹근 성자하고 톱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 목수들이 먹줄을 가지고 나무에 줄 긋지요. 튕기면 까만 줄이 팍 생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녹근으로도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녹근 계속 해봐요. 나무 잘라져요. 그 다음에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을 수 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쓰고 여기서 도는 무슨 도사가 된다 하나 그런 것도 형이상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도는 자기가 갈 길입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는 도, 성공하겠다고 하는 도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구하라. 힘써 구하라. 부지런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수도고성, 물이 모이면 도랑을 이루고, 맞죠? 작은 물이라도 모이면 도랑을 이루고
과숙체락. 참외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진다. 참외 익었는데 꼭지 안 떨어집니까? 그거 떨어져요. 요게 뭐냐 하면은 자연 법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도를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라. 다시 말하면 성공하고자 한 사람은 자연 법칙, 창조 법칙 또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살아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고 편법을 쓰면 그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를 이룰 수 없다. 즉 성공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다음에 기록과 수도선부, 수창선고는 같은 개념입니다. 수도선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이 차면, 물이 밀려오면 큰 배가 저절로 뜬다. 수창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차면 배가 높이 떠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밑에 소비자 조직을 많이 깊고 넓게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내 소득과 직위는 올라가게 돼 있다. 자, 항림옥로에 실린 시가 하나 있으니까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시 하나 감상하고 넘어갑시다. 요것은 어떤 이름 없는 비구니가 이렇게 시를 읊었다. 이 오도송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읊는 시를 오도송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항림옥로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진, 일, 심춘, 불견춘. 종일토록 봄을 찾아 헤매었지만 봄은 오지 못하고 봄이 온다기에 밖에 나가서 봄이 어디 왔는지 찾으러 돌아간 거예요 지금. 집신이 닳도록 산 위의 구름만 밟고 다녔네. 돌아와 웃고 있는 매화 향기를 맡으니 봄은 매화가지에 이미 무르익어 있었네. 그러니까 뭘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뭘 하면 내가 성공할까? 높고 거룩한 데 찾지 마세요. 거기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낮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가까운 곳에 봄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봄이 와 있다. 이 가까운 곳에 와 있죠. 자기 집 초가집에 와 보니까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봄이 여가 있네. 이렇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자, 남상이란 얘기였어요. 남상은 요 남자는 넘칠 남자입니다. 넘칠 남, 또 퍼질 남, 함부로 남. 뭘 남용한다 할 때도 쓰고 넘친다 할 때 써요. 상자는요 잔상자입니다. 옆에 있는 뿔각자지요. 요거 옛날에 술잔이 뿔이었기 때문에 뿔각자 옆에 이게 형성문자니까 이쪽은 소리고 그래서 잔이 넘칠 정도의 물 그 말입니다. 요건 순자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공자가 자기 제자인 자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자로라는 이 공자의 제자가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자 공자가 그걸 나무랍니다. 양자강의 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한 잔 술잔에 넘칠 정도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 큰 배를 띄우고 바람이 불어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시작이 미미하지만 네가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처음에는 옷 한 벌 입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낭비가 심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큰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중국의 3대, 2대 강이 이쪽으로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이쪽에 양자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메콩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얘가 있죠. 요 황하가 얘가 있고 요 파란 것이 양자강이고 얘가 메콩강. 여기가 청해성인데 이 청해성에서 이 3대 강이 다 발원을 해요. 이게 양자강의 발원지인데 이거 뭐 정말 술잔에 넘칠 정도의 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하악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따라서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게 소비자 한두 명 구축하고 라인 구축하고 이게 돈 안 됩니다. 돈 안 돼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큰 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큰 배를 띄울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기하급수의 원리하고 연결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술곱수, 다시 말하면 더하기 빼기에는 능합니다.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그렇게 능하지가 않아요. 곱하기 나누기는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기하급수의 원리, 곱하기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이너리 시스템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바이너리 시스템이 그려보면은 요게 나지요. 나가 있으면은 나는 2의 0승입니다. 요건 1이 되죠. 2의 0승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되죠. 요것은 2의 1승이고 2가 됩니다. 요렇게 되면은 요것은 2의 2승이고 요건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기하급수인데요. 2의 배수로 넘어가는 게 기하급수인데 어떤 구두쇠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걸 매우 아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사장님, 저는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모레는 4원 주시고 글피에는 8원 주시고 이렇게 봉급을 받고 한 달간 일을 하겠습니다. 사장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아이고 이거 땡 잡았다. 3,000원이면 되겠다. 3,000원이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1원이죠? 2원이죠? 쑥 가봐요. 요게 2의 9승은 11제입니다. 11제 돼봐야 512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일까지는 이 사장님이 계산해 봤겠지? 옳다. 11제 512원이니까 30일이면 1,500원이면 이러면 쓰겠네. 1,500원이 되는가 봅시다. 계속 이만큼 가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30일째 5억 3,687만 912원. 31일째는 10억 7,374만 1,800원. 이게 기하급수의 위력입니다. 자, 이 기하급수 원리가 작용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요. 누적 단계가 제한되면 기하급수의 원리가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단계에서 끊었다 그러면 어때요? 512원밖에 안 돼. 512원. 그런데 그게 30단계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5억 3,678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10단계까지 계산해가지고 아이고 512원, 한 달이면 1,500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기하급수의 위력이에요. 수학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희한한 것은 우리 이제 복사지 있죠. 복사지 한 장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장이 1cm입니다. 복사지 100장이 1cm예요. 그럼 한 장이면 0.1mm예요. 0.1mm. 그럼 복사지 한 장이 0.1mm인데 이걸 50번 접으면 얼마가 될까? 50번 접으면 얼마가 될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한 20cm 되겠네. 어떤 사람은 그렇고 저 사람 키만큼은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가 봅시다. 이걸 50번 접으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입니다. 1억 1258만 9991km가 돼요.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km니까 한 번 더 접어버리면 51번을 접어버리면 태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0.1mm짜리를 50번 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1원이라 하더라도 0.1원밖에 안 되는 소독이라 하더라도 한 단계에서 50단계가 내려가면 1억 1259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가 한번 봅시다. 시속 300km짜리 KTX로 가면 60년이 걸리니까 여기 태양까지 도착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고속도로 100km니까 택시로 100km로 달려가면 이 거리가 171년을 달려가야 되니까 여기 그때까지 계실 분이 계시나? 이 거리예요. 이게 0.1mm짜리 50번을 접을 때 나타난 숫자입니다. 이게 기하급수의 원리예요. 이 원리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여기 나오는 리더들의 능력이 무슨 다른 삼성 뭐 LG보다 능력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재심합력, 한 마음으로 힘을 합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가만히 보면은 지가 잘났다고 혼자 뛰는 사람은 결코 성공 못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만 가능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다른 A사, N사, B사 뭐 이런 게 H사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기하급수가 거기서는 몇 단계로 끊어버립니다. 기하급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몇 단계 이상은 안 된다고 끊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보듯이 10단계까지만 했다? 그럼 512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512원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20단계로 넘어가고 30단계까지만 허용해도 5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한 단계가 되지 않으면요, 기하급수의 원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은 바로 얼마나 창조 법칙이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공이 IQ 순으로 된다든가 무슨 뭐 완력으로 된다든가 하면은 얼마나 부모가 원망스럽겠어요. 어쩌자고 내 머리를 이렇게 IQ 99밖에 안 만들어놨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야의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특히 다니엘 레비틴, 안드레스 에릭슨, 말콤 그레드, 이 사람은 저수로 갑니다. 아웃라이어 지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두 분의 연구를 말콤 그레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성공은 머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책이 나오면서 성공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에릭슨 교수와 데니엘 레비틴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디를 가지고 했냐면 독일의 베를린 음악학교를 대상으로 해봤어요. 음악학교, 음악 영재들은 통상 5살 때 음악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0살에 이제 졸업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20살에 지금 되어 있는 이 학생들을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연주가 탁월한 연주자, 그리고 그냥 뭐 봐줄 수 있는 연주자,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탁월한 연주자가 아니라 나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 세 그룹으로 해나왔더니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1만 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8,000시간을 했더래요. 그리고 나는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으로 좋게 하는 사람은 4,000시간을 했더랍니다. 자, 15년간 연습 시간의 차이가 2,000시간밖에 나지 않는데 그 2,000시간이 한 그룹은 탁월한 연주자, 세계적인 연주자를 만들었고 2,000시간을 못한 8,000시간만 연습한 학생들은 그저 우수한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학자들은 그것만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요놈들이 5살 때에 입학할 때의 실력이 어땠느냐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입학할 때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아무 관계가 없고 들어와서 몇 시간을 연습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두 학자는 음악가만 이러는가 해가지고 다른 모든 직업을 연구를 했습니다. 농구 선수, 아이스하키 선수, 그다음에 피겨 선수, 프로 야구 선수. 그래서 결론을 내려놨는데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의 노력을 한다고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 중에 1만 시간 이상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알겠죠? 이 결론을 내놨어요. 이걸 보면은요, 얼마나 창조의 법칙이 공평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과 실패, 요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여기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모차르트, 빌조, 썬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비틀즈, 빌 게이츠. 우리는 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물론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은데 이 정도 머리 좋은 사람은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만 성공했느냐? 아웃라이어에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 1만 시간 이상 노력을 했다. 이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그랬더라고. 실제로 컴퓨터 자판 위에서 엎드려 잔 것이 몇 년인지를 모른다. 그렇게 그냥 계속 카운트를 해보니까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그걸 한 것 같다.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내가 무슨 학력이라든가 무슨 뭐 IQ라든가 그런 거 없고 그런 게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기서 1만 시간이라는 것은 1만 시간 어영부영 보내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몰입을 의미해요. 몰입. 커미트먼트.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또는 디보우션. 이게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8,000시간 노력한 사람은 뭐 우수한 정도인데 어떻게 15년간 2,000시간 정도 더 했다고 그러면 탁월한 사람이 되느냐.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물통에 물이 넘치는데 물이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앞만 물 부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은 물이 헛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부은 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바가지를 볼 때 물이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노력이,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폭발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앞에 노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로또 막 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밥 먹는 것도 한 숟갈 먹었더니 배부르더라,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먹다 보면 어떤 마지막 숟갈에서 배가 불러요. 그러면 앞에 먹은 게 헛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먹은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숟갈에서 배가 부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임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현상에는 임계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물리현상이 어떤 양 근처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그렇듯이 인간 세상에서 노력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계속 축적돼서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계속 노력할 때마다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이렇다면 애터미 사업의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실패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이 물적 조건과 시스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성공 못하느냐? 그건 중도에 포기하면 그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지능이요, IQ라는 지능이 있습니다. 이 학습 지능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가면 IQ는요, 학교에서 이놈이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확하게 맞아요. IQ라는 게 있죠. Intelligence Quotient. IQ라는 것이 있는데 이 IQ는 학습 지능이에요.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연구해 봤더니 IQ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20%라는 겁니다. 20%. 그럼 나머지는 뭐냐?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80%를 설명을 한대요. 감성지능 중에 하나, 인내심,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히려 IQ보다는 감성지능, EQ, Emotional Quotient,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마스시다 고노스케 폴 마이어 같은 사람은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이게 지금 겨우 초등학교 졸업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했나 못했나 몰라요. 하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이 중소기업 때 한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이 양반이 사업을 잘하니까 연설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왜 다른 사람은 실패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말을 했어요.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성공이 되는, 이거 다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이렇게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않는다. 이 양반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양반 자서전 보면 그래요. 자기는 3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 그랬거든요. 3가지 조건에게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다. 초등학교 졸업이니까. 나는 돈이 없었다. 무지무지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갔으니까. 3번째, 나는 몸이 약했다. 난 폐결핵 환자거든. 그 당시에 폐결핵 환자는 거의 죽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력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3가지 조건은 성공 조건의 반대예요. 실패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 양반은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맞네. 자기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배운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리고 계속 날마다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즉 자기가 아는 체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2번째, 자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다. 그래서 함부로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 3번째, 자기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혼자 독불장식으로 일하지 않고 협력해서 같이 일하려고 했다. 그 맞죠?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 같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자, 폴 마이어, 양반 마찬가지, 말더듬인데 노숙자 신세에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업을 40개나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부예요. 노숙자 돼가지고 길거리 자빠져 자는데 자기 앞으로 벤츠 한 대가 쏙 지나가. 그래 깜빡 놀라 일어났어요.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떤 놈은 깡통 들고 구걸하고, 이게 뭐냐 이게. 나도 벤츠를 반드시 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벤츠를 반드시 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처럼,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보험회사, 미국은 보험회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개인 보험이니까. 들어갔는데 가는 데마다 거절.
이게 57번의 거절입니다. 보험회사를 57개를 찾아다녔는데 전부 거절. 왜냐하면 말더듬이었거든. 마지막에 57번째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할 때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냐면은 얼마 후에 후회하실 겁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세일즈맨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단 1년 만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보험 세일즈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노숙자에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 자기가 왜 부자가 된지를 모르겠거든. 그래서 왜 자기가 부자가 됐는지 성공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단 하나더라. 이게. 단 하나더라. 애티튜드. 애티튜드가 뭡니까? 자세, 태도, 애티튜드, 마음가짐. Attitude is everything 그랬어요. 내가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전부더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학력이 좋습이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자예요. 그리고 알거지예요. 말더듬이다. 그런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 그게 애티튜드예요.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모든 게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에디슨은 더 많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에디슨 가장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에디슨 자서전에서는 자기는 전구를 만드는데 9,999번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쓴 에디슨 자서전은 3,000번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번 실패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근데 이건 에디슨이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9,999번 실패를 했는데 내가 또 실험을 하니까 친구가 가지고 자네는 1만 번째 실패를 할 작정인가? 이렇게 묻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 사람아, 난 실패한 게 아니고 불이 안 켜지는 방법을 마음가짐으로 알아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결국은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만들었잖아요. 에디슨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에디슨이 머리가 좋았다고 하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엄청난 일벌레 했어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정지용 회장님의 좌우명이 요겁니다. 일근 천하문안사 진인사 대천명. 일근 천하문안사는 일관성, 다시 말하면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려라. 그 말이거든. 천명을 기다려. 자기가 할 일도 다 안 하고 누가 뭐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요 말은 여기서 나온 건데 정주영 회장님 휴호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내가 할 일을 다 하자. 그리고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의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 빈대 때문에 나왔답니다. 빈대. 이 양반이 강원도 통천에서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건설 노동자로 건설 현장에서 이 노동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 현장 지금도 힘드는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등짐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놈 빈대가 무르제껴가지고 빈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고 아주 행복한 분들이에요. 빈대 그거 참 물것 중에 이도 있고 벼룩도 있는데 빈대만큼 이게 고약한 게 없어요. 물면 막 물집이 생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낮에 땀을 많이 흘려서 빈대가 무른가 보다. 그래가지고 샤워를 깨끗이 하고 이부자리를 말리고 해서 잤는데 또 물어. 또 물어. 그래서 거기 있는 날 내가 몸도 안 씻고 자는 저 노동자들하고 같이 자서 그런가 보다. 혹은 밖에다가 이 허름한 침대를 하나 이 일반 노동자로 떨어져 잤어요. 떨어져 잤는데 또 물어. 또 물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냈어요. 나무로 이제 간이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자는데 불을 꺼놓으니까 이놈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자 했더니 침대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정중 회장님이 꾀를 내가지고 침대 네 다리에다가 물통을 넣어놓고 이렇게 물통을 해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놨어요. 그럼 못 건널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며칠간 잠을 잘 잤어요. 하하 이제 됐구나. 웬걸 며칠 있으니까 또 물어 이게. 또 물어. 그래서 어떻게 무는가 봤더니 이렇게 물어. 요놈이 이렇게 자는데 요걸 이쪽으로 못 올라오니까 요놈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수직 낙하를 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느낍니다. 빈대도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쓰는데, 인간이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인간이냐? 빈대만도 못한 놈.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단골 멘트가 뭐 보고 있었는데 못한다고 하면은 하기는 해봤어,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빈대도 자기 먹이 요걸 얻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는데 인간이 그것도 못하면 되느냐? 여기서 불굴의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대를 보고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못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미래는 만드는 겁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특권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엇에 따르느냐? 애티튜드,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앨런 케이, 저명한 컴퓨터학자죠. 이런 양반 엘빈 토플러,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화려한 미래가, 즉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미래가 아직 안 온 것이 아니고 5년 전, 10년 전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만들면 돼요.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특히 박기준홍, 난 이 양반만 보면 존경스럽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99세 때 오토바이 면허증 타고 자동차 운전, 가끔 TV에 나오시더라고. 자동차 운전 다니시는 거. 이 양반 100세예요, 100세. 이걸 왜 했냐 그러니까 젊은 놈들에게 좀 알려주라 이거야. 인간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젊은 놈들에게 알려주라. 여기 지긋하신 분들이 나는 젊은 놈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 양반 아들이 75세니까 75세 이하는 다 젊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찰서마다 또 젊어, 이 양반이. 그렇죠? 이 박기준홍이 또 젊어요. 이렇게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오토바이 배웠냐 그랬더니 논에 갈 때 젊은 놈들한테 의지하기 싫으니까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논에 갈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쟁이시죠? 결론입니다. 수적천석.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즉 노력이 쌓이면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내가 오늘 고개 간 사람 리크루팅 했다. 아이고 이것 가지고 내가 언제 하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쌓여서 물이 차면 큰 배가 떠오르듯이 떠오른다. 애터미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단기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꼬린 지점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의 경주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에 게으름 피우고 낮잠 자면 한 걸음 한 걸음 슬로우, 파스테디 이렇게 가는 거북에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토끼도 중간에 깨어나서 가면은 여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니까 단기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자식에게 상속까지 해주자. 그러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도 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애터미 사업은 등산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올라가느냐? 중도에 포기하니까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에 산이 높아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산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포기할 뿐이에요. 중도에 산에 가다가 넘어지는 건요,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시 말하면 성공의 길로 가는데 조그마한 일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3대 적이 있어요. 가장 큰 적이 나고,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할 거 살 줄 알아. 그게 이제 나고, 두 번째 적이 스폰서하고 파트너예요. 저 인간 보기 싫어 못하겠네. 세 번째 적이 고객입니다. 고객, 소비자.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렇게 나오면 확 때려치고 싶단 말이에요. 요걸 그 조그만 돌벌이에 걸려가지고 정상에 못 올라갑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게 유지경성인데, 꿈이라든가 이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화, 내가 과거에 뭐 했다 그거 잊어버렸어요. 도전, 그리고 열정, 용기, 인내, 겸손, 이런 것들이 자기 것이 된다면은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신세대 문제인데, 코리안 드림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다가 학교 아르바이트해서 다니고, 그래서 졸업하면 일자리 있었고 산업화 시대니까
그리고 단칸 3방에서 결혼해가지고 시작해서 13평 아파트로 가고 15평 아파트로 가고 20평 아파트로 이렇게 늘려가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향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가 거의 지나간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놈이 차버렸다, 독점을 했다 그러는데, 그 뭐 차버렸던 독점을 했던 사다리가 없어졌으면 상향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찾아야 돼요. 그 사다리를 찾지 못하면 계층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애터미가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다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사과가 놓여 있으면,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올라가는 건 지가 해야 돼요. 누가 안아서 올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이 사과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치즈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애터미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즉 일반 서민들이 사회적으로 상향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다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7층 올라갈 수 있는 70m 사다리를 자기가 타고 올라갈 건지, 뭐 5층만 올라가자 그렇게 타고 올라갈 건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셔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등산,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재심합력, 한마음이 돼서 힘을 합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명리학하는 학자들이 금년도 우리나라 운세를 수화기제라고 하는 걸로 푸는 걸 보았습니다. 수화기제. 수화기제. 수는 물이죠. 수는 물이고, 이건 이미 기자고, 수화기제. 우리나라 운이라고 그럽니다. 수는 수화기제, 이 말은 음과 양이 잘 조화가 돼서, 물은 음이고 불은 양이죠. 이미 기자 건들 자니까 서로 잘 조화가 돼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운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주역 64개 중에 끝에서 두 번째 63개에 나온 괴가 수화기제 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음과 양이, 남녀가 또는 회사와 사업자가 음과 양이 잘 조화돼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았는데 노력하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운이 나오는 해가 2013년 계사년이다, 이렇게 풀어낸 걸 봤어요. 자, 여러분 모두 금년에 애터미와 함께 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